안녕하세요. Do it MySQL로 배우는 SQL 입문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란 무엇일까?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SQL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왜 SQL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데이터베이스란 무엇일까? 자, 우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데이터와 정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점을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데이터는 단순히 현실 세계를 관측해서 얻은 값이고, 정보는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여 의미를 가지는 단위로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즉, 데이터는 현재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현재에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면 데이터이고요. 이러한 기록된 데이터에 데이터와 데이터를 조합하거나 또는 데이터의 다양한 여러 가지 변수를 대입해서 새로운 어떤 의미 있는 것을 만드는 게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단에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이제 왼쪽에는 이제 세계의 어떤 곡물 가격이고요. 오른쪽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찾아보는 그런 날씨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세계 곡물 가격은 현재 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뭐 일별로 또는 월별로 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월별 가격에 여기 보시면 뭐 2023년 3월, 2024년 5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변동, 폭이란 게 있죠. 그러면 데이터는 현재 2023년 3월의 현재가에 정보라는 것은 그럼 지난달에 대비해서 얼마나 올랐느냐. 이거는 이제 기간이라는 변수가 대입이 된 거죠. 즉, 날짜라는 데이터와 이제 가격이라는 데이터가 합쳐져서 현재 어떤 선물에 대한 가격이 나온 거고요. 날씨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날씨는 이제 뭐 해가 떠 있고요. 뭐 최저 기온이 5도에서 뭐 16도까지였다. 그러면 뭐 그 뭐 금요일의 날씨는 어땠냐? 또는 뭐 구름이 많았다. 또 다른 요일의 날씨는 어땠냐? 뭐 비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어, 각각의 일별에 대한 날씨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정보는 무엇일까요? 아,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구나. 또는 비가 온 다음에 뭐 맑아질 수도 있구나. 또는 이제 곧 현재 이 촬영을 하는 시점이 이제 봄이기 때문에 봄이 옴으로써 이제 기온이 올라가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해서 시간이 또 대입되었을 때 저희가 날씨를 예측하거나 이러한 작년의 날씨는 어땠지? 이러한 것들이 대비해서 올해는 기온이 더 따뜻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식으로 만들어내면 이것은 정보가 되겠죠. 자, 정보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보와 정보의 결합. 즉, 정보도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 하나의 데이터죠. 이러한 데이터와 데이터의 결합, 정보와 정보의 결합으로 새로운 데이터는 계속해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는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재밌는 그림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게 2022년에 식량 가격과 이제 국제 유가 가격인데요. 자, 보시면 식량 가격이 2022년 1월에 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갑자기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높은 가격이 한동안 유지되어 있고요. 지금은 이제 2023년 4년 지나면서 다시 가격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 과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단순히 매월의 가격만 보면 하나의 데이터이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를 대입해 보는 겁니다. 어, 이때 우리가 무슨 사건이 있었지?라고 보면 이제 전쟁이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뭐 세계 기후가 갑자기 변화함으로써 어딘가는 흉년이 들고 어딘가에는 이제 뭐 또 수출이 막히고 약간 이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데이터에 이제 우리가 다양한 뭐 국제사회의 현상이라든가 또는 기후 데이터를 넣었을 때 식량 가격이 변하는 걸 보고 이러한 데이터가 계속 누적이 되면 저희가 앞으로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죠? 아, 비가 많이 오거나 또는 너무 가뭄이 들어도 식량 가격이 이렇게 변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국제유가에도 보면 자, 국제유가가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높게 유지되어 있다가 하반기에 다시 내려와요. 보면 국제유가와 식량 관계를 예를 들어 또 교차해서 비교해 보면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유가와 식량이 같이 올라갔네. 그러면 이러한 특정
영향을 주는 국가가 어디가 있지? 아, 이런 국가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이런 정부에서 가격이 문제가 발생하겠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예측을 하고 이러한 것들은 정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데이터와 정보의 일단 의미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데이터를 저장해 놓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저희가 이제 줄여서 DB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논리적으로 연관된 데이터를 모아서 일정한 형태로 저장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목적은 중복 데이터를 최소화해서 조직의 목적에 맞게 관리한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이것을 ISOS라는 글자로 정의를 해 보았습니다. 자, I가 뭐냐? 인티그레이트된 데이터다. 즉, 중복을 최소화하고 통합된 데이터로 관리한다. 그리고 스토어드 데이터, 저장된 데이터로 관리한다. 이 뜻은 데이터는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이제 여러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퍼레이셔널 데이터다. 즉 운영 데이터다. 각각의 조직에서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hared 데이터다. 이 뜻은 공용 데이터, 즉 여러 응용 시스템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유지한다. 이 뜻은 여러 어플리케이션 또는 사용자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곳에서 데이터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소유하고 유지한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줄여서 ISOS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또 특징은 무엇이 있느냐? 네, 일단은 실시간성. 왜냐? 데이터를 리얼타임으로 제공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사용자가 요청했을 때 바로 데이터를 응답이 처리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속적인 변화. 왜냐하면 이미 있는 데이터는 계속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가 발생이 되고, 즉 인서트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있는 데이터에서 상태에 따라서 변화가 되고 업데이트 또는 삭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작업이 유지되면서 항상 최신의 데이터를 동적으로 유지한다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동시 공유, 쉐어드된 데이터 해서 이제 뭐 공용을 사용한다 있지만, 이제 공용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여러 곳에서 함께 사용한다. 그러면 동시에 데이터가 공유될 수 있다라고 해서 컨커런트 쉐어링이라는 특징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용에 의한 참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면 굉장히 제가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무슨 뜻이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참조할 때, 즉 사용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스템적인 뭐 키나 뭐 레코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데이터로 조회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 궁금해. 그러면 이제 do in MySQL의 저자 해서 강성욱 하면 나오겠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럼 강성욱이라는 자체가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질의를 할 때 데이터를 가지고 참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베이스는 왜 필요할까요? 몇 번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은 중복을 최소화하고 조직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커머스를 운영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이커머스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쇼핑몰이죠. 네, 수천 개에서 수만 개 또는 수십만 개의 이제 제품들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카테고리별로 어떤 것들이 잘 팔리는지 또는 계절에 따라서 어떠한 상품이 잘 팔리는지 또는 뭐 오늘의 매출이 얼마고 판매 개수는 몇 개이고 또는 작년 대비 올해가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이러한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보면서 새로운 비즈니스에 도입을 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목적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 얘도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뒤에 뭐가 있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즉 DBMS,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러한 DBMS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를 하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자, 이제 예를 들어 사용자가 어떠한 데이터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응용 프로그램에 이제 호출을 하겠죠. 데이터를 찾아주세요. Do SQL 책 좀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데이터를 찾아줄게라고 해서 DBMS에 호출을 합니다. DBMS는 아까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라 그랬죠. 그래서 DBMS 프로그램에게 이제 "이 책 좀 찾아줘라고 명령을 이제 전달하면 DBMS는 이제 자신의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검색해서 데이터베이스 최근에 쓴 MySQL로 배우는 SQL 입문이 있네라고 이제 반환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응용 프로그램은 다시 사용자에게 그 내용을 반환해 주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제 관리하고 조회하고 이러한 작업들을 하기 위한 것들이 DBMS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DB와 DBMS는 다르지만 우리가 일반 현업에서는 조금 많이 혼용해서 부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DB와 DBMS는 다르지만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된다라고 한번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네. 우선 계층형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이 계층형 데이터베이스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트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단에 이제 예를 들어 전자기기가 있을 때 텔레비전이나 휴대용 전자기기 식으로 이제 트리가 있고요. 이 자식 트리에 또 다른 자식이 있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경우 이제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어떤 어, 수정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네트워크형은 이제 노드로 표현한 건데요. 네, 각각의 노드는 서로 대등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고요. 뭐 상점이 예를 들어 손님을 가지고 있고 또 손님은 주문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 노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네트워크형 데이터베이스도 여러 가지 단점을 인해서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키값 데이터베이스인데요. 키값은 사실 여러분이 조금 뭐 개발 공부를 했거나 또는 이제 뭐 다양한 프로그램 관련된 관심을 좀 가지다 보면 많이 접했을 데이터 유형 중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키와 밸류, 키와 값이 쌍으로 대응돼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키에 대응하는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키값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제 형식이 현재 이제 많이 사용되는 제이슨 형식이 있고요. 또는 뭐 XML 또는 데이터 테이블 형식의 여러 가지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제이슨이라고 해서 키값이냐가 아니라 키와 값이 쌍으로 이루어진 저장 형태를 저희가 키값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제 열과 행으로 구성된 테이블이 테이블이 있고요. 이 테이블은 이제 PK라고 불리는 우리가 각각의 프라이머리 키로 행을 식별하고 이미 정의된 열 속성에 따라서 데이터 유형이 정해져 있는 그리고 왜 관계형이라 부르느냐? 이런 테이블 간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관계가 뭐죠? 릴레이션이죠.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에 이제 테이블은 열과 행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각 테이블 간의 관계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테이블 간의 관계가 그려진 그림을 저희가 흔히 ERD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DBMS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그럼 SQL은 무엇이냐? SQL은 스트럭처 쿼리 랭귀지의 첫 글자를 딴 약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하나의 시스템이고요. 이러한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한 명령어가 SQL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파이썬이라든가 자바 같은 것을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 언어라고 하잖아요. 이처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뭔가 조작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언어가 SQL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QL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다라고 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SQL은 랭귀지, 데이터베이스는 시스템 이런 식으로 생각을 정리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러면 SQL은 어떤 종류가 있느냐? 네, 각각의 벤더사, 즉 이제 제조사마다 자기 고유의 이제 SQL 문법을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표준을 사용하는 SQL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 표준을 이제 ANSI SQL이라고 하고요. 각각의 벤더사마다 이제 사용되는 랭귀지에 따라서 이름이 있는데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SQL 서버 같은 경우는 TSQL, 오라클은 PLSQL, MySQL은 SQL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제가 최대한 ANSI SQL을 사용해서 이제 사용하는 문법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특정 이제 함수나 이런 부분에서 MySQL에서만 제공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MySQL 전용인 이제 SQL문을 또 특별히 네, 따로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제 ANSI SQL은 어느 DB든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각각의 제조사마다의 이제 특정된 뭐 함수라든가 그런 명령어는 이제 각각의 랭귀지로 사용된다라는 것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문법은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데이터를 정의하는 조작 언어, 그리고 정의 언어, DDL, 네, 그다음에 DCL이라는 제어 언어가 있습니다. 자, DDL의 경우에는 어, 데이터베이스를 뭐 생성하거나 뭐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테이블을 뭐 생성, 수정, 삭제하는 이런 create, alter, drop 명령이 있고요. 그다음에 초기화하는 truncate가 있습니다. 흔히 저희가 이거를 DDL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DML인데요. DML은 이제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입력하거나 수정, 삭제하는 작업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될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네, 저희가 데이터 조작 언어, manipulation이라고 해서 DML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DCL은 이제 어떠한 컨트롤에 관한 부분인데요. 제어하는 언어죠. 그래서 뭐 특정 수행 권한을 부여하거나 회수하거나 또는 트레이닝 작업을 완료하거나 롤백하거나 이런 식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DCL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SQL이 무엇인지를 또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왜 SQL을 배워야 할까요? 실제로 SQL은 뭐 예전 같으면 이제 뭐 DBA나 또는 데이터 관련된 부서의 사람들만 했다면 지금은 뭐 마케팅, 기획자, 사업가 여러 사람들이 다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SQL을 배우고 나면 어,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데이터를 뭐 추출하고 뭐 조합하고 활용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활용도가 높아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SQL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이제 RDB에서만 사용이 되었다면 지금은 이제 빅데이터라든가 NoSQL 즉 여러 데이터베이스에서도 SQL 구문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다양한 솔루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빅데이터 솔루션 중에 이제 하둡에서 보면 제가 예전에는 이제 하둡 같은 거를 이제 데이터를 조회할 때 각각의 전용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냈다면 지금은 이제 뭐 하이브나 뭐 임팔라 같은 걸 사용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이 SQL문을 가지고 그대로 사용해서 데이터를 조회해 볼 수 있고요. 이제 NoSQL에서도 저희가 알고 있는 SQL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제 카프카 보면 카프카는 사실상 이제 어떻게 약간의 큐잉 시스템이면 이제 데이터가 저장되고 이제 여러 가지 관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거기에서도 이제 그 토픽이라 불리는 이제 데이터 저장소가 있는데 그 안에 데이터를 조회할 때도 이제 KSQL이라고 불리는 이제 솔루션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SQL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직접 뽑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SQL은 저희가 아마 투자 대비 활용도가 매우 높고 여러 저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한번 익혀두면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SQL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 네, 스택 오버플로에 보면 네, 2023년에 이제 통계에 보면 매우 상위권에 볼 수 있는데요. 2023년뿐만 아니라 2022년, 21년 과거에 쭉 봤을 때도 SQL은 항상 상위권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인기 있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SQL을 배워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대부분의 데이터는 이제 RDBMS에 저장이 되어 있다. 물론 뭐 NoSQL을 많이 사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직은 RDB가 그래도 가장 무난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추출하면 SQL 문법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RDB가 아닌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죠. 시스템에서도 SQL문과 비슷한 문법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데이터 분석의 시작은 데이터 추출이다. 결국은 우리가 SQL을 알면 여러분 스스로가 다양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네,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챕터 1의 네,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